다이어트부탁의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침 기온이 상당히 차갑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쪽으로 왔네요. 다육들 저기서 마른 잎 떼줘야 되는데 정신 못 챙기고 딴 데로 왔어. 다육들 이렇게 보면서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모르잖아요. 근데 다육이를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어머 여기 화상이 저기도 화상이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저께 마른 잎 떼면서 내 다육이들이 생각보다 더 광범위하게 화상을 입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우와 마른 잎 좀 봐. 이 라피네가 타입이 좀 다양해요. 그러니까 턱시판을 좀 더 많이 닮은 라피네가 있고요. 그리고 좀 라오이를 좀 더 닮은 라피네가 있고 이렇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라피네는 요런 모양, 그러니까 꼭 그 미니마 같은 이런 느낌이 나는 라피네가 있는데 미니마의 빵떼기 버전. 라오이가 좀 큰 편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라피네가 여러 버전의 라피네가 있답니다. 이제 마른 잎 떼줘야 되는데 지금 다시 내려놨죠? 자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 훨씬 더 예뻐요. 와 예쁘죠? 얘가 클라크라고 하는 다육인데 사실 저는 클라크는 조금 반짝거리는 게 좀 많지 이렇게 우들두들하게 이렇게 피부 안 좋은 요런 컨디션인지 몰랐어요. 근데 키우다 보니까 얘도 이렇게 이름이 블랙코코처럼 약간 거친 면이 있더라고요. 블랙코코랑은 좀 다른 게 입장 모양이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보통 까망다육들이 나타내는 그런 아주 묘한 핑크빛과 이제 검붉은 보라빛감 혹은 갈색빛감이 이렇게 라인에 형광 라인을 두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얘는 블랙 메비나예요. 블랙 메비나 너무 예쁘죠? 이 블랙 메비나도 여기 화상 입었더라고요. 색감이 이렇게 군생 수영이 너무 예쁘게 앉아 있어요. 지금 단화 화분에다가 제가 이렇게 식재를 해놨는데 화분 하나 무게가 상당히 커요. 그래갖고 제가 이 화분 무게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넉넉하게 지금 이렇게 공간 배치를 했어요. 그래도 아마 화분 거리대 전체의 무게가 옛날 거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지 않을 거예요. 아르제예요. 아르제가 묵어갈수록 각이 있는 듯 하면서 손톱은 안쪽으로 앙 하고 야물딱지게 다물어지고 있습니다. 생장점에서 새로운 잎이 나와야 이 못난 모습이 없어져요. 만약에 이제 화상이 생장점까지 이제 강하게 상하게 만들면 잎을 다 떨구면서 그 하나가 무름으로 혹은 완전히 그냥 군생이 무너지면서 얼굴 하나가 사라져 버립니다. 다행히 지금 생장점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아르제 같은 경우에는 삼두군생 찾기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두 쌍두는 좀 있어도. 그렇게 귀한 애를 제가 이렇게 망가뜨린 겁니다. 하필이면 이거야. 진짜 정말 속상하게. 진짜 군생 만들기, 군생 어려운 거, 군생 찾기 어려운 거. 얘는 활용분이에요. 단지네 다육의 활용분인데 가벼워서 되게 좋아요. 가볍고 예쁘고 여기에는 처음 봤어요. 이야 대단하다. 탑핑크. 와 여기도 어쩐지 이렇게 연들연들한 애가 멀쩡하네. 자 이렇게 화상이 맨 처음에 어머 여기도 이 안쪽 깊이 전체적으로 다 망가졌네. 야 저희 엄마가 저한테 예쁘게 키워야 돼. 갖고 가니까 이쁜 거 막 다 챙겨가니까 예쁘게 키워야 돼. 그래서 망가뜨리면 안 되는 아니지만 예쁘게 키워야 돼. 막 이랬거든요. 엄마애 잘 키워. 난 잘 키우니까 이랬는데 대박. 얘는 미스 A. 이름도 너무 예쁘죠. 미스 A. 그래 너 진짜 예쁘다. 미스 A. 화렵의 색감에 완전 그냥 너무 잘생겼죠. 수목분에다가 이렇게 저는 진짜 이 애가 너무 좋거든요. 얘가 샤먼 되겠습니다. 브리티 다육의 샤먼이에요. 어때요? 여기도 살짝 화상 입었죠? 까뭇까뭇하니 정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완전 까뭇까뭇해지거든요. 갖고 샤르먼은 제가 얘 때문에 얘 예쁘게 키운 경험 때문에 여러분께 계속 추천하는 다육이가 샤르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르제 보여드립니다. 오늘 하나씩 뭐 이렇게 선보이는 건가? 자, 아르제는 국민다육이 가성비가 정말 좋은 다육이. 그런데 키우다가 보면은 수영 관리 안 하게 되면은 수영이 좀 난감해집니다. 그러니까는 아르제를 키우실 때 처음부터 너무 물론 이제 우리가 분갈이를 뭐 1, 2년 주기로 하지만은
농장에서 키우시는 분들을 보면은 아르제를 입구가 넓은 데다가 얘네를 키우니까 이 자구가 그냥 해벌떡하게 그냥 척척 가라앉잖아요. 이게 팔을 탁 벌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수형이 그 벌려진 수형을 수습이 안 되는 그런 수형으로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르제는 키우실 때 시당초부터 아기 때부터 이렇게 딱 키우려고 하면 좀 주둥이가 좀 좁은 데다가 키워갖고 팔을 그냥 되게 긴장감 없이 촉촉촉 벌리고 그렇게 크지 않게 그렇게 관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너무 묵둥이어서 너무너무 좋은데 좀 이제 그 포트를 보니까 12cm 포트 이런 데다가 키우는 단점이 뭐냐면 가지가 막 이렇게 축축 늘어지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수습이 안 돼. 수습이 안 되는 자구라. 요거는 먼노 아이시 그린인데 너무 예뻐지고 있지 않아요? 네, 그 옆에는 먼노인데 제 먼노 저것도 여기도 화상을 입었었나 봐요. 야, 진짜 정말 너무한다. 요 녀석은 제가 2,000원짜리 먼노를 분갈이를 안 하고 이렇게 지금 놔뒀는데 되게 예뻐졌죠. 아, 색감이요. 모양도 되게 예뻤는데 제가 이렇게 망가뜨렸어요. 얘는 지금 분갈이가 필요한데 타이밍이 지금 살짝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저 키핑장에서 계속 분갈이 해요. 계속 분갈이 하는데 자, 분갈이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선택에 있는 이런 다육들은요. 여러분들이 내가 분갈이 해갖고 얘를 진짜 활착을 빨리 시켜서 지금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물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100% 얘네들을 먹일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면서 분갈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막 영상에서 다부떼기 농장 사장님들이 막 분갈이를 막 시도 때도 없이 계속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다육들이 겨울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다 내리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저렇게 하겠지?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환경이 되잖아요. 키핑장 혹은 하우스 이런 환경에서 키우기 때문에 그게 되지만 이게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안 되실 수도 있고요.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은 그렇게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와, 마란 잎 좀 봐. 반드시 염두하시고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분갈이는 가장 중요한 것이 활착이에요. 활착. 자, 활착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다육이가 분갈이가 끝나고 나서 물을 싹 먹을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런 능력, 그런 컨디션에 맞게 여러분들께서 분갈이를 하셔야 돼요. 지금 벌써 이제 10월 중순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잖아요. 지금 분갈이 해가고 뿌리 활착하는데 2주 걸린다고 하면 10월 말이에요. 10월 말부터 그러면 뿌리 활착 겨우 했는데 관수 쬐끔 하잖아요. 관수 쬐끔 해가지고 천물 관수 언제 해요? 10월 초에 하네요. 그 다음에 또 일주일, 2주일 있다가 두 번째 관수하잖아요. 그럼 벌써 11월 중순이네요. 이렇게 되면 기온이 계속해서 낮아지기 때문에 다육이들이 뿌리 활착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분갈이 할 때 여러분들 내가 뿌리를 꼭 다 잘라내야 되나? 혹은 너무 예쁜 다육이를 구매를 했는데 지금 당장 분갈이를 꼭 해야 되나? 아, 분갈이 순서를 좀 바꿔볼까? 이 분갈이를 한 다음에 뿌리 활착시키는 거 말고 먼저 포트 안에서 물을 어느 정도 먹이고 포트를 뽑아가지고 뿌리를 좀 어느 정도 말린 다음에 살살살살 떨어서 화분 안에 앉혀볼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전에 몰랐어요. 누구도 그런 걸 저는 배우지 못했어요. 물론 가르쳐 줬을 수는 있어요. 내가 내 귀에 안 들려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너무 분갈이를 하고 싶고 화분은 작은데 뿌리가 거대한 다육들을 넣으려고 하니 그 뿌리들을 다 훑어내고 잘라내고 해서 작은 화분에 걔네들을 넣자고 하니까 뿌리를 가져갈 수도 흙이 같이 있는 상태로 가져갈 수도 없었던 그때의 분갈이는 저는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활착이 조금 늦어지는 그런 어떤 계절을 만나니까 활착 시기가 늦어지고 나서 여름이나 겨울을 만나니까 다육들이 그 다음 시즌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더라 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다육들이 활착을 왜 빨리 못하지? 죽지는 않지만 활착도 안 해요. 그러면 물을 못 먹고요. 얼굴은 자꾸 작아지고요. 뿌리가 고사하고 목대도 따라서 죽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꾸 그거를 계절마다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제가 중요한 건 활착이야. 분갈이 후에 이 화분에 얘가 정착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얘네들이 정착하는 걸 어렵게 하는 분갈이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어느 날 문득 하게 됐어요. 저는 베란다도 키핑장도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무심하게 내둬도 죽지 않을 수 있는 환경에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다육맘들이 이렇게 거리대에서 베란다에서 다육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실제 저랑 다른 분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염두를 해야 돼요. 염두를 해야 돼요. 예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면 지금은 반드시 고려를 해야 돼요. 이제 점점 날이 추워져요. 무섭다고요? 걱정은 하지 마세요. 다육은 그래도 죽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단지내 다육 사장님 댁에 가가지고 엘코온 금 분갈이 하는데 어땠는 줄 아세요? 목대가 이렇게 굵은 엘코온 금이 적심된 상태로 6개월 동안 물을 못 먹고 있었어요. 뿌리가 낮다 고사하고 새로 난 뿌리가, 하얀 뿌리가 많이 났는데 제가 분갈이 해주자 그래서 분갈이 했어요. 그랬더니 단지 사장님께서 넌 다부님 덕에 너는 이사 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정도로 사장님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6개월? 아니 8개월 동안 물을 주지 않아도 그 애가 죽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죠. 자, 이렇게 뭐야 그럼 어쩌라는 거야? 이제 이렇게 제가 드리는 말은, 자, 물을 안 준 상태에서 6개월, 적심한 상태에서 6개월 괜찮아요. 그런데 화분 안에 담겨 있는 거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고요? 화분 안에는 미생물들이 살아요. 세균도 살아요. 그렇다 보니까 6개월 동안 물을 안 주면 깍지가 번성하면서 다육들 뿌리랑 목대를 공격해요. 그래서 조금 달라요. 그리고 나서 걔네들이 거기에 뭘 해요? 배설물을 쌓아놓죠. 그 배설물 성분이 달달해요. 거기에 다시 세균이 들어와요. 이렇게 좀 다르니까 여러분들 진짜 적심한 상태에서 6개월 동안 물 안 줘도 살아요. 그렇지만 화분 안에서는 조금 또 다르다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아이고야, 저는 이제 경험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진짜 관심도 그렇게 크게 없었고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네, 지금은 그런 거야. 그런 것 같아. 사장님들께도 다시 확인하면서 그렇죠?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제가 다육맘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다육맘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다육이 키우는 거에 성장을 하면서 마치 아이들을 좀 많이 키워봐서 이런 그런 노하우가 생기는 것처럼 다육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마음이 많이 조급하지는 않아요. 많이 조급하지는 않는데, 근데 사실 다육이 키우면서 애들하고 똑같거든요. 되게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가끔가다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뭐야, 얘는 중간에 이렇게 생기면 안 되는데. 어머, 저 아래쪽에 이게 탄성이 있다 보니까 좀 잡아 당기면 좀 잡아 당겨져요. 자, 이렇게 화상 입어서 속상한 내 다육이들 오늘도 보고, 자, 우리 쩡이, 말썽쟁이 우리 쩡이 뒤통시, 자, 말썽쟁이 고양이 뒤통시는 이렇게 생겼어요. 흑표범의 그 포스가 느껴진다는 우리 쩡이. 얼마나 말짓을 하고 다니는지. 제 베란다 꼴 좀 보세요. 완전 야 너 빨리 치워. 이 똥다리야. 완전 말썽쟁이 똥다리. 자, 이제 문 닫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쩡이도 안녕히 계세요.